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저는 장소연, 올해 37살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로 살고 있지만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해가 지난 지금 그 과거가 저를 다시 찾아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결말이 달랐습니다. 그날은 아들 준호가 다니는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죠. 아무래도 사립학교다 보니 학부모들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요.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려하게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거든요. 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걸 편해해요.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설마 그 소연이야?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박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박쌤이. 쌤이는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죠. 그 옆에는 윤가영과 최은별도 서 있었어요. 다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이었어요. 어머, 정말 소연이네. 어떻게 여기서 만나? 세미가 과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놀라움과 조롱이 섞여 있었죠. 마치 내가 감히 이런 곳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똑같은 말투였거든요. 왜 네가 여기 앉아있냐?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세미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었죠.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세미네들과는 달리 가난했거든요. 안녕, 세미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내면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몰려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했죠.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부모들은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는데 세미가 저를 불렀어요. 소연아, 여기 앉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밥 먹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있는 상황에서 괜히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세미의 진짜 의도는 곧 드러났죠. 그런데 소연아, 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이를 이런 사립학교에 보내니까 사업을 크게 하시나 봐? 질문이라기보다는 캐묻는 투였어요. 가영과 은별도 관심이 있다는 듯이 귀를 기울였죠. 변호사야. 변호사?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야? 요즘 변호사도 워낙 많던데. 세미는 계속해서 저희 집안 사정을 캐내려고 했어요. 마치 제가 여전히 가난한 고아원 출신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야.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집도 강남 대치동 아파트거든. 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집이 두 채야. 하나는 강남에, 하나는 제주도에. 요즘 부동산 투자가 최고잖아. 은별도 질세라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그때 또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세미가 와서 제 도시락을 보며 말했었죠.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전부야? 우리는 매점에서 샌드위치 사 먹는데 넌 이런 걸 싸와? 그때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도시락을 덮고 화장실로 도망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잘 사는구나.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말이었지만 제 눈빛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엄마, 재미있어. 준호의 밝은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었던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은별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점심 식사 때 와인을 좀 마신 모양이었죠. 어머, 이 아이가 소연이 아들이구나. 애가 참 이쁘네. 그런데 얘야, 너 엄마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이 앞에서. 내 엄마 옛날에 왕따였어. 친구도 없고 맨날 혼자 다녔지. 우리가 말 안 걸어주면 하루 종일 아무랑도 대화 안 하고. 그만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준호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꾹 참고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그 순간 과거의 제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복도에서 세미네들이 저를 에워싸고 놀렸을 때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과거의 저는 도망쳤지만 지금의 저는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도영과 대화했어요. 여보, 오늘 학부모 모임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아, 그래? 반가웠겠네. 아니요. 그때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이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편은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또 너를 괴롭혔어?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준호 앞에서까지 아이에게 제가 왕따였다고 말했어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에는 냉철하지만 따뜻한 사람인데 가족 문제에는 누구보다 예민하거든요. 다음 모임은 언제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있어요. 그들이 다시 널 모욕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한 무대로 이끌어내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직접 가볼게.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당당히 설 수 있게 도와줄게. 다음 주 모임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남편의 조언대로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선택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미가 또 다가왔어요. 소연아, 지난번에 남편 얘기 못 다 들었는데 변호사면 어느 정도 규모야? 혹시 동네 법무사 아니야? 다른 학부모들도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늦게 온 학부모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도연을 보자마자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 이 대표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나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이 대표님? 세미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그때 학부모 대표들도 모두 도연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려요. 법무법인 정상의 대표 변호사이신 이도현 대표님이잖아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죠. 세미, 가영, 은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법무법인 정상,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였어요. TV 뉴스에 자주 나오는 큰 사건들을 맡는 곳이죠. 도연이 제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 괜찮아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연은 세미를 비롯한 동창들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그 집안의 진짜 교육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며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도연의 말은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모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죠.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세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광고 대행사가 갑자기 주요 계약들을 잃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방송국 광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죠. 세미는 SNS에 하소연을 올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광고주들이 이상한 거지. 갑자기 왜 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가영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진행하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담당 로펌에서 갑자기 손을 떼버린 거예요. 결국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회사가 큰 손해를 봤죠. 가영도 억울해했어요. 이건 불공정이야. 로펌이 우리 편을 안 들어준 거야.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은별은 더 심각했어요. 그날 아이 앞에서 제게 했던 말이 다른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영상이 SNS에 퍼진 거예요.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학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은별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은별은 계속 해명 글을 올렸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욕먹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여론은 냉정했어요. 어른이 아이 앞에서 다른 아이 엄마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세 사람 모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죠. 소연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무릎으로 하는 사과는 의미 없어. 정말 미안하다면 달라진 삶에서 보여야 해.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한 일의 결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몇 달이 지난 후 준호 학교에서 학예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각자 가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준호가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날 일 때문에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았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엄마를 나쁘게 말해도 엄마는 울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준호가 발표를 마치고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나 잘했어? 응, 우리 준호가 최고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과거의 저는 피해자였지만 지금의 저는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라는 걸.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요. 지금의 저는 아이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엄마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해진 사람이에요. 20해 전 고등학교 복도에서 울며 도망치던 그 소녀는 이제 없어요. 세미, 가영, 은별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이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아픔이 지금의 강한 제게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제게는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